네, YFM 91.3MHz 서대문 공동체장 주민서대문 보고 듣고 계십니다. 자, 우리 이제 한 10분 조금 정도 더 남았는데 마무리로 주민자치회 조례는 얘기 못할 것 같네요. 기숙사 조례부터 얘기합시다. 뭐 유튜브로 더 네, 그건 네. 넘겨서 그건 하는 걸로 하고. 네. 네, 일단은 기숙사 조례부터. 정확하게는 공무원 복지 후생 조례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네. 부결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공무원 노조에서 그 부결된 것에 대해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목요일 날. 보고 나서 저는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여기는 그냥 이익단체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공무원들의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뭐 내가 이해 안 해줘도 되겠구나 이제는 약간 이런 생각을 심지어는 들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아니 이제 공무원 복지 후생에 관한 이제 조례와 기획사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부결된 거에서 저는 뭐 공무원 노조에서 성명 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요? 저는 뭐 지속적으로 공무원들의 기획사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다만 악마는 디테일이 있기 때문에 아니 이제 우리 이제 그 물건지에 대해서 이제 문제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한 문제를 그 지금 얘기하는 소유주와 거지. 이거 문제가 터진 거는 사실은 기숙사가 문제가 아니고 조례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게 소유자가 누구였나 그리고 그 물건을 계약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깡통 전세나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한 그런 계약상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였는데 느닷없이 그건 다 맥락은 다 없애버리고 왜 조례 부결시켰냐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소멸돼 버리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인 거고 지금 제가 그 과정으로 알고 있는 거는 그 기숙사에 입주할 공무원들이 이제 공모를 했다고 알고 있어요. 이미 입주했을 거예요. 아니 공모 네, 공모는 했고 10월 1일부터 입주던데. 그러니까 이제 네. 공모를 그러니까, 했고 네. 공모를 해서 10명 뽑았죠. 내가 상임위에서 회의할 때는 아니었고 40명인가 뭐 40명이 신청을 했고 신청했고 그중에 10명을 뽑았고. 네, 뽑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9월 30일 날 이게 부결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0월 1일 날 입주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 이제 벙 쪄버린 거죠. 입주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이제 그분들 붕 이제 애매한 떠버린 건가? 거죠. 지금. 그러니까 후생복지 지원 조례에 따르면은 이게 후생복지 사업 종류가 있어요. 네. 종류가 제 5조의 1호부터 이제 14호까지 있는데 이 14 그 앞에는 이제 주거복지 안정부 이런 거는 없고요. 중앙정부 그런 거 없었지만 이번에 늘려고 한 거고 14호가 그 밖에 구의의 동의를 받은 사항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사업이 지난 추가경정 예산할 때 예산이 9억 5천을 만들어줬죠. 예, 반영이 됐어요. 의원들이 동의를 해서. 9억 8천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구했고 그래서 예산을 반영을 한 셈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그냥 집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이제 전세를 한 거고 물론 이제 저당이 굉장히 많이 잡힌 곳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전세금을 넣은 걸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아무튼 이 예산이 반영된 추경 때 통과가 된 시점에서 이미 의회는 여기에 대한 어떤 통제권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기에 법적으로 좀 더 확실하게 넣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이제 이거는 요번에 후생복지 지원조례 요 조문 개정 사안이 부결이 된 건 이런 그 우리 앞서서 차승현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라는 이거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야당에서 이제 부결을 한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고요. 누가 악마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문구가 있어요. 네, 사실 운영위에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후생복지도 같이 올라왔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사안은 구청에 대한 사안은 이 조직이나 인사이기 때문에 행정복지 사안이었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 의결 과정에 참여는 안 했지만 운영위에서 제가 얘기를 할 때 조례는 죄가 없다. 조례는 죄가 없다. 다만 이거를 운영을 하는 거에 있어서 정말로 이제 사실 전세 사기나 뭐 이런 데 해당되는 그런 내용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제기된 문제를. 굉장히 위험한 문제죠, 사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없게끔 됐어야 되는데 또 그리고 만약에 그 해당 물건지 가진 소유주가 파산이 돼가지고 맞아요. 경매로 다 넘어가면 이러면은 이제 이 저당을 굉장히 많이 잡힌 이 물건에 대해서 이 거래를 진행을 한 모든 결제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배임 혐의가 될 수 있다. 저 그래서 이거
부결될 때 이제 옆에 담당 국장님 계셨거든요. 국장님한테 이거 계약 기간 얼마나 돼요? 물어봤어요. 2년으로 했대요. 네. 2년만 하고 정리 웬만해서는 하시는 게 좋겠어요. 예. 그러고 또 요처하면 국장님도 다 배임 혐의로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잘못되면. 지금은 아니지만 네, 그렇게까지 이제 얘기는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산 통과가 됐으니 구호. 구의 동의를 얻은 거다 지금 이렇게 일단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해석을 하고 진행한 있는 거죠.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그 예산 심의할 때 근거 조례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아마 안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제가 행복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근데 예결위에서는 그냥 처음에 이제 문제 제기했죠. 그 개수 조정을 할 때 박경희 의원께서 이거 맡기려는 거 그 사회복지협의회 회장한테 맡기려는 거 아니냐. 윤모 회장 집이라는 소문이 있다. 거기 그 집에 가려고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왜 그 특정 사람을 규정을 하고 하느냐. 그때 이제 담당 국장부터 이제 직원들이 이게 그렇게 거기가 가장 뭐 가격이랑 뭐 이런 거 따져서 뭐 좋다고 해서 하는데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직원들을 위한 이런 거니까 좀 꼭 통과시켜 주시라.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안 한다고 하면 해주겠다 해가지고 하다가 다른 의원들이 그 가격이도 뭐 가장 좋다고 하면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러느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제 당시 이제 부서 직원들도 좀 믿고 한번 해주셔라. 뭐 믿고 참 믿었는데.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이게 그런 일들 뭐 특정이 이렇게 해가지고 특정 사람한테 확실히 할 거니까 그걸 믿어달라. 사고가 나지 않게끔 잘 할 테니까 이런 취지예요. 근데 깡통 전세를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지금 사실은 그거를.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이렇게 이 금액으로 5분 발언하는 걸 저도 그 박경희 의원께서 5분 자유 발언 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러니까 녹화로 봤거든요. 네. 근데 좀 문제 삼으려면 삼을 수는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보통 깡통 전세라고 하는 게 네. 그 집에 있었던 기존 대출 더하기 보증금이 시가의 70%를 넘어가면 깡통 전세라고 한대요. 이제는. 근데 그 집은 시가가 그때 24억으로 대충 구청에서 판단하고 있잖아요. 24억 정도라고. 근데 지금 이 보증금 더하기 대출이 20억이 넘어요. 이걸 계산하면 80%가 넘는 집이에요, 이 집은요. 그 집 월세가 어떻게 되죠? 600. 월세가 600이에요. 네. 그러면 10명이니까 60만 원 꼴이죠, 한 사람당. 한 사람당 60만 원. 그러기도 꽤 세네요. 그게 센 편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것도 적지 않죠. 아니 뭐 이게 정확한 금액은 저도 지금 그러니까 사실 600으로 잡혀 있습니다, 예산. 그러니까 보증금은 구청이 이렇게 낸다 치고, 근데 60은 꽤 세네요. 제가 얘기할 때 이것도 조금 보조를 해주는 것 같던데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예산은 보조하는 예산이고요. 네. 보조는 그 예산 자체는. 네. 그러니까 각각 개개인이 내는 것도 다르겠죠. 네, 각각 개개인 낸거 조금 낮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반전세인지 전세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월세를 600을 내요. 예산을 그렇게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우리가 이제 청년주택을 그래도 꽤 많이 만든 자치구 중에 하나예요. 194세대분에 완공됐다고 또 자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 이제 이렇게 그 이름표를 붙인 청년주택이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청년주택을 여러 번 지었던 그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 땅을 매입해서 그만큼 지어도 저는 그 금액이 안 나올 거라고 보고. 24가 안 나오겠죠. 그렇게 했을 때는 소위 말하는 이제 월세도 좀 더 그 일반 청년주택이 비슷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60만 원이면 일반 원룸하고 뭔 차이예요? 100만 원이 되잖아. 2대 쪽은. 지금은 그래서 싸대잖아요. 뭐 아무튼 저는 이 조례 자체는 죄는 없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운용을 하고 그 과정에서 혹시나 뭐 특혜나 아니면은 뭐 손실이 있다. 이러면은 문제 삼아야 된다. 의원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뭐 그냥 지금형도 그 보증금 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왕지사 이렇게 한 10명에서 뽑힌 거를 금액에 대한 뭐 얘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물건지에 이제 그 물건 조례에 주택 돈이 거죠. 금액이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왕지사 이렇게 된 거 어쨌든 2년 정도는 그냥 어쨌든 기숙사로 계속 살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아니 2년 정도 이런 게 아니고 저는 조례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례만. 네, 저는 이제 여기서 보고 싶은 문제는 지금 구청이 하고 있는 일의 스타일이 이렇다는 거예요. 저는 약간 이것도 있어도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의합니다. 근데 조례를 먼저 통과시켜 놓고,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기지만 조례를 먼저 냈으면은 그거 그냥 넘어갔을 거잖아요. 맞아요, 맞는 그렇죠. 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원이 아니 이제 공무원 기숙사 자체가 너무 특혜라고 생각하면 좀 다를 수 있지만 이거 조국복지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우리가 기숙사를 매입할지 혹은 거기 이제 월세를 어느 정도 뭐 지원하는 방식일지 사업을 갖고 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디테일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원들과 예산 심의할 때 할 수 있겠죠. 그 이제 또 예산 심의할 때 우리는 월세 지원을 하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혹은 우리는 기숙사를 지금 매입을 하거나 우리가 짓겠습니다. 뭐 이렇게 올 수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조례를 먼저 통과시켰어야 된다. 근데 그렇지 않고 예산을 먼저 잡아놓고 하려고 보니까 근거 조항이 없으니까 다시 조례를 들고 오니까 그럼 여기서 구에는 딱 맥을 잡아버린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식이 지금 요번에 뭐예요? 카페폭포 분점 조례도 그렇고 이게 뭐 셔틀버스도 마찬가지인 거죠. 일단 다 저질러 놓고 그다음에 갖고 오면 제가 볼 때는 의회 제가 의원이고 제가 의원이 우리의 대표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이거 뭐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네. 일종의 뭐 큰 범죄 시범 사업을 그냥 던져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안의 경우는 제가 의결을 하는 과정에서 없었기 때문에 행복위에서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지적을 못했지만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아까 PD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카페 안산, 그러니까 카페폭포 2호점 분점을 내겠다라는 조례를 갖고 왔을 때 제가 정말 화를 많이 냈어요. 제가 웬만해서는 질의할 때 화를 안 내는데 왜 그랬냐면 지난 추경 때 셔틀버스 조례 없이 뭐 추진을 한 거 거기에 공단 예산을 원래 하나 돌리는 거 예산을 2개를 먼저 돌려서 땡겼었다. 이거에 대해서 뭐 동료 의원이 문제를 삼았고 그래서 요거가 추경 때 뭐 4대인가 뭐 3대인가 이렇게 뭐 운영하게끔 예산이 올라왔을 때 어쨌든 셔틀버스 또 좋아해 주시는 주민분들 많으니 예산은 반영을 하고 싶은데 또 이거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어떤 정책 판단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니 공식적인 그 예산 담당 국장이 사과하게끔 했단 말이에요. 제가 개수 조정할 때 그 동료 의원님 의견도 받고 예산에 대해서도 다른 의원님들은 필요하다고 또 하시니 그럼 중재안으로 이렇게 사과도 하고 예산도 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 중재를 열심히 한 의원으로서 그 예산국장이 그 얘기까지 하게끔 했는데 그 예산국장이 그날 자리에 앉아가지고 분점도 하고 예산을 그러면 어디서 끌어와서 하냐니까 자연사박물관 예산 문제 쓰고 있대. 청년정책과 사업이면서. 제가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우리 보건 소장님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분점은 그러면 하겠다고 조례는 올라왔는데 이미 자연사박물관에다가 카페폭포 2호점 간판도 해놓고 홍보도 해. 뭐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다른 시각에서 보면은 구의회가 눈에 안 보인다. 그러니까. 아니 전 그래서 화가 많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카페폭포 2호점 분점 요 조례는 부결시켰어요. 알겠습니다. 여기는 보류했다. 네, 여기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일단은 계속해서 조례는 없고 사업 일단 진행시켜 놓고 그다음에 조례해 주세요. 약간 이렇게 되는 사례가 좀 자주 많았나요? 아니 원래 의원들이 이제 민원을 듣고 와고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이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집행부에서 늘 하는 말이 그거예요. 조례가 없다. 선거법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근거 조례가 필요합니다. 법이 있거나 조례가 있어야지 저희가 공무원들도 다치지 않고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례를 먼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는데 이제 그 조례가 설왕설래 하다 보면 못 만들 수도 있고 막 우겨서라도 만들 수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그럼 또 예산을 만들어 주라. 우리 주의사 의원과 서호성 의원이 계속 다퉜던 그 마을버스 관련된 것도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 프로세스로 간 거잖아요. 나 이제 더 이상 그거 그러니까 관해서 제 말은 이제 그게 아니고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어쨌든 그런 프로세스로 조례를 만들고 그런 이제 예산을 잡아서 집행했냐 말았냐의 싸움인 거기 때문에 의회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본인들이 뭔가를 원하거나 이제 주민들이 요구하면은. 근데 집행부는 자기들이 예산 집행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비비라는 것도 있어서 우선 그러니까. 써요. 쓰고 난 다음에 이거 생각해보니까 조례가 필요할 것 같은데 하면서 조례를 지금 내버리고 있는 게 비일비재하고 있는 게 지금 요즘 들어갖고 나오고 있는 기현상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저는 그 뭐 시범적으로 한번 간략하게 해봤다. 뭐 할 수 있다고 봐요. 조례 없어도. 근데
이 후생복지 관련해서는 어찌됐든 순서적으로 봤을 때 법적 근거를 두는 게 맞고 조례를 통해서 동의를 받는 게 가장 원래 확실하죠. 근데 예산을 통해서 동의받은 걸로 지금 치고 가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문제 삼으려면 삼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그다음에 셔틀버스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의 재산인 버스를 운영을 해서 셔틀을 했다면 하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선거법 관련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했어야 되는데 이거 공단으로 넘겨버린 사안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공단의 전체 셔틀버스 1년 예산치를 본예 예산으로 잡아서 했는데 상반기에 땡겨 썼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모든 게 의회의 어떤 의결이나 의견들에 대해서 좀 자체 판단을 해가지고 예산도 땡겨 쓰고 조례 상관없이 하고 막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카페 안산의 사례를 얘기해 주셨는데 카페 안산은 더 문제예요. 일단 청년 정책과 분점을 하겠다고 해놓고 자연사 박물관 예산을 써요. 근데 자연사 박물관의 예산 그럼 뭘 썼냐라고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운영 예산을 쓴대. 아 진짜. 관리 운영 거기에 보면은 인건비 기간제 인건비가 있고 그다음에 물품이나 뭐 이런 거 사는 게 있어요. 그럼 제가 그래서 일부러 2024년도 본예산 책자 들고 피면서 그 얘기해줬어요. 봐라 인건비 보면은 청소 용역 이런 분들이에요. 내용 이제 사무관리비 못 썼냐고 하니까 사무관리비로 간판 썼대. 1,000만 원인가 썼대요. 사무관리비나 뭐 물품이나 이런 거 내용 보면 카페에 얘기 하나도 없어. 왜 그러냐? 그 공간을 원래 임대해가지고 임대하는 사람이 자기가 알아서 카페 운영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없지 당연히. 임대료를 받으려고 하는 임대료 수익 사업이지 일종의. 그러니까 임대료 받아서 기념품 샵이랑 그 카페를 운영해왔던 거예요. 그 업체가. 근데 업체 계약이 이제 종료되는 시점에 더 연장 안 하고 끝내고 2호점을 집어넣겠다네. 근데 약간 그러면은 사실상 마이너스에 마이너스인데. 그치 임대료가 없어졌고 네. 돈을 더 썼고. 근데 나는 약간 이 얘기 들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냐면 카페 폭포도 그렇고 일단 첫 번째 재우면은 자연사학원에서 폭포가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카페 폭포 분점을 왜 거기다 세우는지가 의문이고 네. 그 다음에는 그 얘기도 했어요. 예, 네. 자꾸 지경을 이런 식으로 수익 사업에 대한 지경을 구청에서 하는 게 맞아요? 저는 약간 지금 이게 사람도 어저께 저희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또 만나서 얘기하는데 카페 폭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게 지금 온 동네에 있는 카페들, 민간 카페들을 다 그런 걸 다 잡아먹고 있는 거 아닌가, 공룡처럼. 이렇게 운영을 구청에서 하는 게 맞는 건가에 대한 의문이 그래서 들거든요. 전에 그 두바퀴 센터라고 연희동에서 난가자 이동 들어가는 우리 홍남교 입구 쪽에 있는 지금 센터가 있는데. 리앤업사이클 뭐죠?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네, 환경교육 뭐 센터. 환경교육. 녹색 무슨 뭐뭐 센터였죠. 네네. 이제 그건데 그때 제가 이제 두바퀴 이제 환경센터 두바퀴 센터로 있길래 이제 그 따릉이가 확산됐으니까 두바퀴 센터보다는 전 체육활동 지원센터로 먼저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당시 이제 구청장이 와서 보고 이거 북카페 하면 좋겠는데 해가지고 처음에는 저 먹거리 전략팀 쪽으로 해가지고 북카페 쪽으로 이제 고민을 했었어요. 저는 시니어 클럽 제안했습니다. 다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진행을 되다가 이제 그 구에 이제 또 그 사업 보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근데 북카페를 하신다고 하는데 주변에 카페가 없냐? 이게 없대요. 뭐 없으면은 뭐 그게 약간 좀 사실은 애매한 위치이기 때문에 그럼 알았다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골목에서 카페 하시던 분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똑같은 말 했어요. 아니 지금 주민들 카페에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구가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면 대기업들이 골목상권 지금 무너뜨리는 건 뭐가 다르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북카페를 이제 안 하는 걸로 하고 그 당시에 또 제가 이제 녹색교육, 환경교육 뭐 조례를 하니까 그럼 환경교육 센터를 하자 해갖고 이제 환경교육 센터를 된 거거든요. 저는 물론 그 다음에 반려동물에게 공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아무튼 이제 그런 것처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가 예를 들면 이제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할 수 있게 구청 내에 우리 카페 운영하는 거 그렇죠. 정도는 저는 이제 충분히 그렇지.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괜찮고 그분들의 이제 직업 관련해서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고 예전에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에 있던 그런 공간도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의미에서 좀 운영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 굉장히 상권을 뒤흔들 만한 운영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 오는 사람들만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상권을 뒤흔들 정도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니, 그러니까 엄청 많이 얻어요. 매출이 네. 그 카페 폭포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폭포를 보러 오시는 분들, 그 폭포를 보면서 차 한잔 하는 분들이 그 수요가 확실하게 있어요. 있어요. 위치 있어요. 자체가. 네, 있어요. 네, 카페 안사는 그 자연사박물관에 오시는 분들이 원래 메인이고, 그렇지. 그냥 안산 지나가는 동네 주민분들은 거기서 커피 먹으면서 안산 안 들어가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전에 하시던 업체에서 그 카페 총 매출이 월 한 45만 원, 아니 일 45만 원, 일 45만 원 정도. 시각이야. 월 45만 원. 일 45만 원. 이 정도면 동네 편의점보다 못 버는 거예요. 그렇긴 하네요. 네. 근데 여기에다가 카페 안산을 넣는다라고 하면 진짜로 공익적인 목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진짜. 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경계성 뭐 지능 장애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회에 이렇게 들어와서 일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교육의 장 네. 이런 거면은 이해할 수 있는데 아니래. 처음에 그거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여기에서 매출 더 올려가지고 장학금 더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아니 왜 수익 사업을 해? 장학금 때문에 수익 사업을 하는 이게 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그것도 그래서 또 이제 뭐 또 둘째로 카페 폭포에 있는 인력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기 2호점까지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오, 그게 근데 가능해요? 아 어렵다고 내내 그거 가지고 그 일종의 찡찡댔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김규진 의원이 나중에 이제 지적을 하는데 여기 카페 폭포를 원래 근로하는 곳으로 장소로 해놨는데 여기를 이동을 하는 건 근로기준법 위반 아니냐 이제 그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은 돈이 나오는 데가 청년정책과 기간제 근로자 사업 예산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자연사박물관 그런 기간제 예산을 쓰겠다는 거냐 이런 얘기도 되고 별게 다 꼬이는 거예요 이 사안에도. 왜 이렇게 준비를 안 근데 하죠? 이거를 그러면은 이 예산에 대해서 준비를 할 거면 추경 때 하면 됐잖아요. 그러니까. 7월에. 응. 그것도 아니야. 왜 이런 걸 거예요? 왜 이러는 거지 대체? 저는 그래서 이번에 되게 심각하게 느꼈어요. 이게 이제 저는 요즘 잘 말 안 하는 건데 이제 지겨워서 하고 싶은 게 뭔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4년을 마스터 플랜을 정해놓고 이렇게 쭉쭉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갑자기 느닷없이 카페 뽀뽀도 사실 본인이 처음 시작한 게 아니시거든요. 이 갑자기 터지니까 서울시, 서울시 사업. 서울시에서 이제 수변 감성 공간으로 하고 그 당시에 이제 전 청장일 때 시작해 놓은 건데 이제 이게 빵 하고 터진 거는 이제 본인 때 된 거고, 좋네? 주민 이제 이것도 높네? 더 늘리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즉흥적으로 되고 있다는. 저 그거 되게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이 특히 카페 관련해서. 저는 약간 기숙사도 약간 즉흥적이라는 느낌도 들고 사실은. 기숙사는 그 공무원분들이 많이 얘기했던 사안. 얘기는 많이 했는데 지금 이 들어오는 게 너무 느닷없이 아니 말씀대로 조례하 만들고 그러니까, 네. 그다음에 뭐 공간 뭐 하고 이렇게 순서를 밟을 수도 있는데 근데 갑자기 뭐 돈부터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기숙사도 저는 진짜 의원 되자마자부터 우리 주민자치국장 했던 그 당시에 분들한테도 말하고 몇몇 분들한테 말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제 좀 관리직들을 만나서 그런지 몰라도 그분들은 신경 안 쓰지.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 어디 가서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왜냐면은 이제 주민들이 보기에는 공무원들은 굉장히 이렇게 좀 안정된 철밥통 뭐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숙사까지 제공한다고 하면은 이제 주민들의 여론이 이제 격앙될까봐 그런 건데 제가 이제 했던 거는 저는 이제 늘 공무원들이 노동자성도 인정받지 못해서 최저임금 못 받고 뭐 소위 말하는 팀장급 이상들이 거기에 들어가진 않으실 거고. 저연차. 그러니까 특히 지방에서 막 올라온 사람들의 주거 공간이 필요한데 지금 그걸로 받아갖고는 이거 하고 하기에는 본인의 워라밸도 없어지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했던 건데 근데 이제 이거를 캐치한 것까지 저는 지금 늘 훌륭하다. 오케이. 근데 왜 하필 그 오얏나무를 가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 앞서서 이제 절차나 어떤 의회 의견이나 이런 것들로 다시 돌아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구청의 어떤 그 결정 과정들이 거기에서 항상 이제 좀 의회나 다른 정치 집단은 좀 고민이 없는 게 사실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전에
그 서호성 의원이 계속 그 셔틀버스 관련해서 그 예산 그 얘기 하는데 동의는 하지만 좀 그래도 적당히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그래서 추경 때 중재까지 해가지고 그 정도로 잘 마무리해서 일종의 협치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저는 솔직히 지금 너무 화가 납니다. 뒤통수를 맞은 느낌, 배신당한 느낌. 이게 이제 셔틀버스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공단의 문제니까 선거법 위반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지만은 사실 결국 공단에 카페포포랑 비슷해요. 카페포포의 그 수익을 가지고 카페포포를 운영하는 거는 카페포포는 되고 있잖아요. 근데 공단은 공단의 수익으로 셔틀버스를 더 확대하거나 그렇지도 못하고 있고 대부분의 재원들이 우리 세금으로 가고 있고 결국은 구청의 관리하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엄밀히 말해서는 그리고 그 셔틀버스가 문화체육회관을 이용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지금 셔틀버스 확대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향응 제공이라고 보여져요. 선거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면 시행을 하고 있는데 네, 시범 사업이라고 그 주장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 구청이나 공단에서 시범 사업을 얘기하는. 선거법 정식 사업이면 조례가 없는데 정식 사업이 되면 이게 선거법 위반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 몇 행위가 지금 어떠냐는 거고. 그리고 아니, 어쨌든 선거법상 어찌됐든 지자체가 적용이 되는 거고 공단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명확한 구분으로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고 배임이나 그게 이제-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을 거면 이제 실제로 이제 소를 제기를 하고 아니면 그거는 그렇게 지금-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제가 고소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 더 얘기하실 거 없으시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네. 네. 그러면 자 다음 주제는 주민자치회 제2. 주민자치회 조례도 길고 깁니다. 이제 지금 두 번째인가요, 세 번째인가요? 네 저희가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이번이 두 번째. 네, 두 번째. 6대 1. 맞죠? 이제 15명 중에 13명이 참석을 했고요. 그 두 분은 이제 바로 뒤에 본인 징계 요구안이 있었어가지고 자리를 이석을 한 상태. 그것도 짧게 얘기만 해주시면 안 돼요? 어떤 징계안이 있었는지. 저기 우리 동료 의원 윤유현 의원과 이종석 의원이 과거에 저기 제주도 연수 갔을 때 그 사용한 돈에 대해서 일단 뭐 나중에 반납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피소를 당해서 피소 맞죠 표현이? 제가 법률용어 잘 몰라서 그래서 법원에서 최종 과태료 300만 원 벌금 300만 원. 벌금 300만 원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출석 정지 10일 그리고 공개 경고. 이 출석 정지 10일은 뭐 10일인 거예요? 의회 출석하지 말라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회기 전체 회기. 365일 중에 120일 이내에 해야 되는 그 회기에 10일에. 10일을 출석하지 말라는 거로 저는 아는데 그 이제 징계 의결되고 나서 의장이 발표한 내용이 10월 며칠까지 나오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저 들었어요. 그래서 저게 맞나? 근데 이제 그 보통의 징계 같은 경우는 뭐 30일 정지 네. 이러면은 이게 이제 좀 이게 재밌어요 계산법이.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뭐 지금으로부터 10일이야. 10일이에요. 네. 근데 아까 말했던 이제 뭐 보고나 제2호구나 이런 치료 이거는 본회의 열린 뭐 이런 걸 계산하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뭐 말한 대로 출석 뭐 10일 혹은 30일 그러면은 회의 날짜 기준으로 해야 돼. 네, 뭐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조금 고민해 볼 부분이긴 하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민자치 어쨌든 그렇게 그래서 그 본인들의 어쨌든 그런 징계나 이런 게 있었겠는데 2명은 나갔고 13명이 남아서 제2에 대한 그걸 했죠. 그럼 13명이면은 9명인가? 9명이 찬성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 이제 제2 3분의 2가 넘는 거죠. 계산해 봐야겠는데. 맞아. 네. 9명. 아니에요. 네. 그때 14명일 때는 좀 계산이 14명일 때도 10명이 찬성해야 돼요. 네, 그렇죠. 10명. 네. 지금 9명. 네. 9명 지금은. 네. 그죠? 그런데 6대 1이 나왔습니다. 찬성 6, 반대 6, 한 명은 기권.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윤유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의장 선거 이후로 사실상 민주당 아직은 민주당 소속이지만 민주당 의원들과 같이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8명이거든요. 사실 원래 남만도 못한 거기에 것 같은데. 이종석 의원이 빼면 7명이 찬성이 나와야 돼요. 기본 고정이. 그렇죠. 근데 6표가 나왔습니다. 한 명이 또 배신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좀 이제 황당한 게 13명 중에
민주당 의원이 7명이 남아 있었고, 원래 나와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남아 있었고, 네, 네. 그다음에 주의사국 의원 개혁신당 1명 있고, 5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이 있고. 총 있었고, 13시죠. 그러니까 7대 1대 5가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지금 6대 6대 1이 나왔습니다. 그 일은 일단 본인이 이제 제가 기권했어요, 저는. 왜냐면은 처음에 이게 본회의장에 의결이 됐을 때도 저는 그때 우리 아내가 이제 출산을 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날 새벽에 양수가 터져서. 그래서 출석을 못한 상태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당신네들끼리 투표하라 이런 식으로 저는 기권을 표현을 했고. 근데 7대 5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6대 6이 나와서 저도 놀랐습니다. 민주당에서 또 문제가 이거는 뭐 생긴 거라고 봐야 되나? 아니 그럼? 뭐 근데 뭐 이제 그건 소신 투표라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이제 뭐 누구지 이런 건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표 해석도 해석이겠지만 어쨌든 기존의 본회의에서 그렇게 확 전면 수정이 돼가지고 이게 통과된 거가 저는 되게 아쉬웠거든요. 어쨌든 뭐 그 시범 사업이라고 공문이 왔으니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런 문제까지 있었으니 어쨌든 주민자치회는 시범 사업인 게 맞고 그러면 시범적으로 이전에 하던 거에서 또 다른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운영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근데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 또 조정이 되어 들어왔다고 봤기 때문에 해보고 1년 뒤에 또 고민해보자. 저는 요거까지 좋다고 봤거든요. 근데 본회의에서 이제 다른 상임위 의원들의 주도로 전면 개정이 된 내용이 여기에는 또 의석에 따라서 넘어갔기 때문에 되게 아쉬웠다. 거기에 대해서 아마 자기는 당시에는 당론이라서 그렇게 통과됐지만 찬성하지 않는 의원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번 투표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거예요. 그 한 명이 누군지 우리가 찾을 필요는 없고 중요한 거는 저는 뭐 소신 투표는 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제가 여기다 소신이라고 꼬리표를 단 거는 소신은 밝히셔라. 본인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이 투표에서 반대를 했다. 기권도 아니고 반대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이면 이런 소신 투표했을 때는 밝혀야죠. 자기는 왜 그랬는지. 네. 저는 그럴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이제 주의사국 의원의 주장이 조금 다른 거는 뭐냐면은 저는 이제 의회 존중이 아까부터 우리가 너무 집행부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주민자치회에서 소위 말하는 그 전 청장일 때 주민자치회와 지금의 이제 집행부가 요구하는 지금 청장이 요구하는 주민자치회와 간극이 저는 두 가지가 차이가 난다고 봐요. 하나는 이제 뭐 간사 같은 그 분들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빼고 하자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주민자치위원들을 추첨제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하지 말자. 이게 추천제로 하죠. 추천제.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쟁점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간사 비용은 지금 이거는 이제 수정안에서는 다 빠져 있는 거잖아요. 네, 뭐 민주당 안에서도 요거는 제가 빠져 있는 걸로 아는데. 아니 간사 넣었어요. 총무로 넣었어요. 제 말은 이제 그걸 이제 총무는 간사인데 이건 비용까지 지금 여전히 잡혀 있는.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비용을 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소위 말해서 이제 집행부에서 안 내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의원들이 만들어가지고 예산에 넣어버리니까. 그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서서 의원께서 지금까지 계속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따진다면은 서로가 이제 한 발씩 물러나는 이제 고민은 좀 해볼 수 있다. 제가 그래서 거기에 중재안을 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만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이제 두 가지가 대립점이라면은 저는 이제 이 간사 운영 부분에서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고, 근데 이제 이거를 추첨제로 해서 교육을 했던 거를 아예 추첨제로 하자는 거는 사실상 이 전체 운영 자체가 주민자치위원회로 돌아가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일단 간사가 필요하냐 아니냐에 대해서 동마다 상황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주민자치회 그 의견 수렴을 했는데 간사에 대해서 없어도 된다 이런 데들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간사 솔직히 뭐 공무원 그 이제 자치회 운영하는 공무원이 다 결국에는 서류 다 작성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간사가 무슨 의미 있냐 막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간사를 아예 없애고 그냥 공무원이 대체하게끔 이렇게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재를 좀 하자면 간사를 두든 아니든 그건 주민자치의 판단에 맡기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원래 자치회가 지금 어느 정도 비영리 차원의 수익 사업이 가능하잖아요.
그 수익 사업을 통해서 간사 활동비를 예산에 잡든지 거기에 조금 보조가 필요하다면 한도를 정해서 구청 예산으로 뭐 지금까지는 월 뭐 100 얼마씩 이게 나갔는데 한 뭐 월 30만 원까지는 뭐 할 수 있다라든지 뭐 이 정도의 기술적인 중재안들이 좀 있을 필요는 있다. 둘째로 그리고 일몰제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시행한 곳은 어느 정도 이제 활성화됐다고 보고 예를 들면 뭐 3년, 4년 이렇게 지원됐으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뭘 하고 이번에 이제 또 새로 확대된다고 하는 동들이 있잖아요. 거기는 또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이미 확대 지원해주고. 2년을 했죠. 확대를 그러니까 2년 전동에 대해서 전동에 대해서 2년을 했죠. 그거는 아니지 않나? 했어요. 하긴 확대도 했어. 2년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걸 간사들 14개 동에 다 다 했어요. 있었어요. 다 있었는데 아무튼 그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그 추천 그거잖아요. 이 추첨이 아니고 추천. 네. 지금 추첨으로 하고 있는데 추천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전면 추첨이었는데 네. 이 추첨하기 전에 이 추첨에 들어오려면 당신네들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 4회인가 5회 교육을 네. 받아야 된다. 이게 이거였는데 주민자치에 참여하신 분들이 아니 추첨하고 나서 된 사람들만 교육하면 되지. 교육을- 전부 교육해놓고 안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별로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순서를 바꾼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교육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일부 전체 이제 50명이 원래 기준이라고 하면 거기에 한 뭐 10명에서 15명, 20명까지는 동장이 추천하는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퍼센티지에 따라서 근데 이게 동장 추천에 대해서는 얘기가 있던 것들이 뭐냐면 직능 단체들 그렇지. 동에 직능 단체들 예를 들어 뭐 새마을 협의회, 뭐 부녀회, 통장이나 아니면은 뭐 자율방범대 이런 실제로 동네에서 활동을 계속 해오신 분들이 전면 추첨을 하니까 가끔 빠지더라. 여기에 대한 의견들이 있어서 일종의 당연직 같은 느낌으로 이제 느는 거. 이게 요 얘기였어요. 근데 이거는 예전에 우리 주민자치에 기존에 했을 때도 문제 제기는 계속 있었고 예를 들면 그렇죠. 홍기식 의원 같은 경우 되게 얘기 많이 하셨었잖아요. 기억하실 테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비율 안에서 하면 좋겠다. 그 정도는 저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민자치 회의 위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나중에 더 고민해 볼 부분이 있어요. 회에 대해서도 거기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러면은 직능단체 분들이 주민자치회가 워낙 활성화가 당시 됐을 때 비교하면 우리가 직능단체 회의를 할 이유가 없다라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인 거예요. 거기서 모든 걸 다 해버리니까. 주민자치가 다 해버리니까. 그거는 좀 전 다른 이제 관점에서 보는 건데 직능단체는 직능단체에 뭐 헌법에 규정된 조직도 있고 법률에 의해 규정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일종의 동일 레벨 선상에 하나의 조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는 거고 이제 주민자치회라고 했을 때는 소위 말해 이 동네에서의 자치적인 고민을 하는 건데 그건 이제 각각 위상이 다르니까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교육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이제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제 더 나중에 뭐 주의사 의원하고의 고민이 아니라 그건 서대문구 전체 혹은 대한민국 전체 주민자치회를 어떤 위상으로 우리가 참여할 거냐 고민이 필요하다는 저도 이제 고민이 짧기 때문에 그냥 고민이 짧은 상태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긴 한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제 주민자치회가 어느 정도의 어쨌든 뭐 이런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대표성을 갖게 하려면 사실은 그 말도 맞아요. 왜냐면 이렇게 직능단체 이쪽에서 일정하게는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회장급들. 회장급들이 그냥 들어오는 것도 저는 그래야지 주민자치회 위상이 높아지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게 다 전원 추첨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약간 이제 블럭처럼 해가지고 들어와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해서 그쪽 입장도 들어주고 그래서 그래야지 주민자치가 사실은 되게 많은 바운더리의 이야기들을 다룰 수 있고 또 주민자치회가 운영하는 활동을 할 때 직능단체 협조도 받죠. 그렇죠. 약간 그러니까 위상이 어디냐를 우리가 먼저 고민이 되면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도 저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문제라고 위상도 고민돼야겠지만 이제 그 위상은 우리가 선언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또 단계를 그렇게 물론. 설정할 네. 수도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저는 뭐 들어오실 수는 있다 그렇게. 다만 들어오시게 하는 데 있어서 자치 그 위원 수를 줄여서 그분들이 더 추천되게 하거나 추천을 너무 많게 하거나 좀 이러지는 않았으면 이게 좋겠다. 걱정이 그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분들이 들어오는 게 뭐 과반수를 이렇게 해버린다. 그러면은 예전하고 다를 게 뭐가 안 있냐면 되죠. 과반수까지는 어차피 직납돼 있지는 않아서 이런 그렇고.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볼 때는. 저는 비율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조례에도 그 각 동에 있는 직능단체에 따라서 거기에 회장이 당연직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정도로 해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활동 안 추첨을 하고 싶은 분도 있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그럼- 그 회장도 간신히 하고 계시는데 위원장도. 그러니까 이게 전면 추첨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되다 보니까 하다가 주민자치회가 너무 하라는 일이 많은 거야. 분과위원회도 하래, 총회도 준비하래, 회의 왜 계속 있어 이러다 보니까 참여예산도 하래. 참여 예산도 들어오래 막 이러니까 하다가 그만두는 위원들이 있어서 오다가 연속성이 끊기고 새로운 위원들이 들어오다가 예비도 뽑았는데 예비도 다 동의나. 막 이런 경우들이 있다 보니 전면 추첨이라기보다 확실히 동네에 관심 있는 분들, 직능단체 뭐 이런 당연직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는 기반으로 잡아줘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솔직히 제가 주민자치 주민단체 활동하시는 분들 내용이나 이런 거 보면 다 세세하게 분과위원회 있어야 되고 총회도 해야 되고 규정을 해요. 근데 그 주민자치 연합회인가 뭐 중앙회인가 거기에 활동하시는 분들 국회 최근에 주민자치 관련해서 법 올라온 거에 대해서 일일이 그 의견 다신 이따만한 그 자료가 있어요. 거기 내용 제가 한번 처음부터 한 40페이지, 50페이지까지 읽어봤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례나 법으로 규정을 웬만해서 하지 말아라. 하지 말자.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주민자치 우리 조례를 보면서 지금 보니까 너무 세세한 거예요. 그렇긴 하지. 분과위원회를 어느 분과위원회 뭐 이렇게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과위원회도 주민자치회에서 판단을 했을 때 둘 수 있게끔. 근데 이렇게 하면은 과거에 주민자치위원회로 돌아간다. 왜 조문에 있지만 안 하려면 안 하는 거 아니냐. 그것도 주민자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숙된 주민자치를 위해서 제도로 그러면은 처음에는 교육이나 뭐나 이렇게 규정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점점 풀어줘야 된다. 시범 사업을 했던 이유는 또 시범동이 있었던 이유는 잘했잖아요. 시범동 할 때. 네. 재미나게 신나게 네. 잘했잖아요. 우리 촬영도 많이 하러 가시고. 네. 그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역량이 쌓인 상태에서 다음에는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풀어주는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이제 좀 우리 집행부가 약간 미숙한 부분이 생각되는 게 돈부터 치고 들어와요. 돈부터. 돈. 돈. 간사들한테 돈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처럼 주민자치라고 하는 근본에 있어가지고 그치. 너무 빡빡한 이 일률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자치가 숨쉬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은 어떤 부분에서 마을과 조화를 이룰 거냐. 여기에서부터 고민이 시작했다면은 돈부터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돈부터 들어와. 저는 이거는 주민자치에 대한 색안경을 미리 끼고 들어왔다는 반증이라고 보여져요. 혹자는 누군가는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이 보통 지역에서 활동하고 이런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보수가 훨씬 더 많은 이렇게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다고 해야 되나? 이게 원래 그랬잖아요. 사실. 근데 정치 성향이 정치 성향 돈이 아니고. 정치 성향에서. 예를 들면 근데 이거를 정치 성향으로 주민자치회는 정치 성향으로 민주당이 만든 거 이렇게 봐버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자기의 밑에 뿌리 조직이어야 하는 보수 입장에서는 뿌리 조직이어야 하는 주민자치회를 오히려 좀 말리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조직은 조직으로 봐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니까 저도 이제 또 실제는 뭐 그러진 않은데. 네. 근데 오해하는 것 중에 많은 분들이 양쪽 다 오해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의원일 때도 주민자치 혹은 마을공체 막 이런 거 얘기 많이 하니까 주민자치 위원들 수당을 제가 조례 발의한 하신 줄 알았는데 그거는 저기 유경선 의원이 했죠. 네. 저는 업추비 늘리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식사하는 저는 거 비용. 그런 것도 이제 고민할 수 있는데 저는 그 당시에 고민도 제가 이제 주민참여예산 처음 할 때도 첫 멤버들은 그랬어요. 우리가 돈 받으려고 이 회의에 온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수당을 그 예산을 만들어 달라고 하지조차 말자. 그런데 이제 몇 번 하다 보니 이제 회의도 많아지고 힘들지. 그러다 보니 이제 교통비 쪽으로 이제 받는 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주민자치도 마찬가지로 초기에 더 주민자치성을 높인 거는 스스로가 더 발휘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수당, 비용 이렇게 하는 건 좀 너무 이르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저도요. 저는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예산을 발의를 했던 건데 유경선 의원께서는 회의 수당을 했었고 저는 이분들 한번 회의하러 왔을 때 뭐 김치찌개라도 하나 먹고 헤어지는 거 좋네요. 업추비 네. 그리고 분과위원회를 만약에 하게 되면 돈 아껴가지고 분과위원회 같은 경우 카페 가서 회의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럴 정도의 업추비를 늘리자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예산부서에서 업추비가 갑자기 확 늘어난다. 업추비가 실링이 있거든요. 제한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막 이제 좀 줄여야 된다. 근데 주민자치회 운영에 있어서는 수당보다는 업추비가 더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저도 동의해요. 그거. 들었죠. 맞아. 그래서 계속 주장을 했는데 결국엔 그때 예결이 안 계셨어요. 그때 안 계셨는데 다른 민주당원들이 그냥 표로 그냥 가버렸어요. 아니 아무튼 9명 그래서 중에 5표로. 많은 분들이 저 만나면은 차 의원이 그걸 만들었다고 막 그러시는데 제가 만든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그것 때문에 이제 그래서 제가 인정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이제 만들었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만들었다고 믿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주민자치에 대한 왜곡이 있어요. 저는 그럴 거라고 봤어요. 이게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러 가지 이제 봉사 개념을 활동하신 분들은 아니 우린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우리는 그냥 뭐 우리 돈 들여서 하는데 왜 저건 돈 받고 하더라.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 이인삼 의원이 그렇게 했죠. 그 그러니까요. 구의회에서 5분 발언인가로.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 인식에도 동의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조화로운 고민들 우리는 필요하다고 봐요. 사실 회비내라고 한 거예요. 그 돈 받아서 회비내라고. 근데 사실 저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너무 좀 뒤에 한번 내놓고 토론을 한번 합시다 진짜. 이거 그러니까 그 얘기 우리가 쭉 준비해서 했었잖아요. 네, 진짜로 좀 모셔놓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좀 하는 자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합의가 될 것 같거든. 이게 약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죠. 주민분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지금 나오는 조례에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알아요. 그러면 쭉 다 얘기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가, 아니면 어디까지 우리는 뭐 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한번 그러니까 저는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네. 이번 하반기 때 사실 재정건설위원회지만 처음에 행정복지위원회를 희망을 했었던 이유가 그겁니다. 이 전반기 내내 이거 가지고 이게 제2요구를 할 거냐? 나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그 지금 조례 최종안을 냈던 사람은 주의석 의원인 거잖아요. 제가요? 지금 아니죠. 현재 아니. 제 말은 지금 개정되지 않고 아니요, 있는 저 발의 안 했었어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 그 구청 말이- 발의였어요. 그 말이 아니라 구청 발의였다고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조례가 그러니까 구청 발의였다고요. 최종이 네. 본인 저 아니에요. 그때 TF 저는 갖고 했던 거 그때 아니에요? TF에서 의회에서 의원 의견을 좀 듣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때 저를 그때 댓글 위촉을 달았잖아요. 했더라고 우리 하더라고요. 얘기도 그래서 댓글까지 달았잖아요. 그때. 아니 원래 그 TF에 제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TF에서 아니라고 댓글 달았었잖아 그때. 그러니까 요구를 그때 주의원으로 했고 전 그때 주의원이 그걸 한 그래서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랬죠. 이거 의원 발의로 특히 내가 발의를 하면 나 싫어하는 의원들이 있어서 아마 사람 보고 싫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판단하지 저 마. 자치행정과도 같이 앉아서 TF를 하고 계시니 집행부 발의로 하시는 게 맞다. 제가 그랬고 둘째로 저는 거기에서 좀 위험하다 싶은 내용들 제 의견 얘기한 적이 있어요. 모든 회의에 다 참석도 안 했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좀 과하다 싶은 거 의견들 드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보다 토론을 합시다. 그러니까. 그래서 네. 박진우 의원 나오고 주희석 의원 나오고 서호성 의원 나오고 주민대책이 나오고 그렇지. 뭐 이제 그 관련된 행정법 교수를 앉혀서 하든 뭐 행정 교수를 앉혀서 하든 뭐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해가지고 토론을 합시다. 행정도 나오고 해가지고 저는 아니, 제가 저는 박진우 의원이 나오는데 행정이 나올 필요는 없어 보이긴 이진상 의원이 하는데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은 아까 서호성 의원이든 대책이든 거기도 마찬가지죠. 그렇지. 아니 뭐 그러면 본인이 지금 그 중재한 정도로 하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근데 차라리 사실은 발제자가 해야 되나? 아니 대책이하고는 그래도 결은 좀 달라서 많이 다르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서호성 의원이? 아니 본인이 저요? 저는 아예 다르죠.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박진우 주의석 정도가 지금 이 대책위와 서호성 안에 대립 정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서호성 그런 고민을 제가 지금 던진 건 아니고. 근데 박진우 의원 말고 이진상 의원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요? 하긴 뭐 서호성 의원은 저한테는 자기는 강경파 아니고 온건파라 했으니까 뭐 다르긴 하겠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따로 온건파,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쪽에 저한테 그렇게 온건파, 얘기하더라고. 이쪽에 온건파 있고 이쪽에 강경파, 이쪽에 강경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뭐 그리고 어차피 거기 이제 담당 부서에 나는 와가지고 저쪽이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담당 부서에 와가지고 예. 의견 플로어에서 청취하고 자기 의견 이제 청취하고. 얘기해도 되는 거고 시간 달라고 해서 하는데 그때 안 줄 것도 아니고. 박진우 의원께서 이제 박진우 의원으로 얘기를 하니까 근데 사실은 국민의힘 대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야, 그러기도 하고 원내대표. 네. 아니 박진우 의원도 그 안을 내지 않았나? 몰라요. 저는 모르겠고 예전에 아무튼 박진우 의원 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진상 이진삼 의원. 의원 안이 있었죠. 아 그럼 이진삼 의원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사실상 국힘 의원들이 얘기를 하는 게
그냥 행정 발의한 거를 그대로 이제 쳇바퀴 그치. 돌리듯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맞아요. 한 틀로 볼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저기 주민 대책이나 서호성 의원이 얘기하는 것도 다 같은 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민주당 의원 중에 다른 얘기를 하는 분이 온다면은 그렇게 조성하는 것도 좋다고 봐요. 아니 저는 이제 전 다른 의원 하는 다른 의견 얘기하시는 분들 알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네. 이제 좀 갈등을 드러내고 뭐가 쟁점인지 놓고 또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정치는 결국은 주고받고 할 것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맞아요. 그럼 쟁점에 대해서 어떤 거는 한 발 물러서 한 발 어떤 거는 받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제 공통된 안을 만들어서 아니 두 번이나 지금 이러고 있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핵심은 결국 2년 넘게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자치위만 따로 하는 진짜 만약에 의회의 어떤 공식 기구나 이런 것들을 한다면요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도 되고요 특위 구성해가지고 그것만 죽어라 파라고 해도 돼요. 진짜로 막말로 토론회를 열어도 되고 다 가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주민자치회랑 셔틀버스 조례랑 이거는 꼭 제가 요번 정례회 때 한번 다 다루고 싶어요. 의원들하고 같이. 아니 그리고 어차피 토론회 조례가 있으면 토론회도 좀 많이 해요. 네, 토론회 근데 요즘 토론회가 다 그냥 본인들 각 의원 특히 서성 의원, 김규진 의원 이런 분들이 좀 약간 좀 개별적으로 이용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원래 토론은 자기 의정 활동을 더 진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러긴 한데 네. 자, 그럼 토론회 한번 하는 것으로. 어디서 할지는 뭐 구에서 하면 되니까. 제가 생중계 원하시면 생중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네, 생중계 원하시면 생중계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번 하시죠, 뭐 그렇게. 하여튼 내가 볼 때는 진짜 뭔가 이야기가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그러니까 중재가 기술적으로 중간을 찾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럼. 네, 그게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누구처럼 극중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저도 극중 아닌데 네. 아무튼 합리적인 어떤 그 안들 그리고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합의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얘기 들어보니까 합의가 이게 안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쟁점이 솔직히 말하면 많지가 않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행정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쟁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서우성 의원을 비롯한 주민대책위 쪽에서 저한테 이제 가끔씩 의견 주시는데 중요하게 보는 거랑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쟁점이 여기가 한 5가지고 여기가 한 뭐 3가지 있다고 하더라도 비중이 5개가 있다고 해서 높지 않을 수도 있고 3개가 있다고 해서 뭐 작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대부분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장단점을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는 방식으로 고민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중재안이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를 토론을 안 하고 자기들 주장만 계속 하다 보면 반복하다가 표결만 하고 끝나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제2에 대해서 무력감을 이제 느끼고 있잖아요. 뭐 국회도 그렇지 뭐 이제 우리도 계속 이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거면은 지금 2년 동안 넘게 주민자치를 안 하고 있는 게 더 피해인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봐요. 네. 자, 그러면 토론회 한번 기대하면서 야 월간주의사 가지고 민원을 민원이 토론회 개최 민원이. 어쨌든 정리해주는 게 좋잖아요. 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옆구리 찔러준 김에 하는 그런 느낌. 아예 원래 할 생각이 있었어요. 셔틀버스도 관련해가지고 또 뭐 하나요? 셔틀 같은 경우는 제 토론회 개인적으로 목표는 네. 그 3당 공동 발의를 좀 목표로 좀 해보고 싶습니다. 나도 가서 보고 이야기도 좀 듣고. 상당 하려고. 공동발의가 될까요? 아니 왜냐면은 이번에 너무 그걸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끊지 마. 재정건설위원회 셔틀버스 조례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내용이 맞아요. 어쩌고 저쩌고 말씀하시면서 충분히 해줄 수 있다 그 얘기들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지금 이 문제, 지금 셔틀버스 관련된 조례는 내용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거법의 문제지 지금. 그러니까 선거법에 대해서도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 선거법이 이제 조례가 있기 전에 뭔가 했다 뭐 이것도 있지만 그 공단에서 추진한 거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어디 가면서 이게 제가 한 거다. 공단이 했는데 제가 한 거다. 뭐 이런 얘기 하고 다녔다는 뭐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네, 맞아요. 그거를 선거법으로 뭐 엮든 말든 그건 저 알아서 하시라고. 네, 알아서 하라고 해버리면 제가 볼 때는 이거 3단 그거 안 될 거 아니,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는 저는 이제 지금 완전 다른 개념의 이야기인데 저는 셔틀버스 조례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봐요. 예를 들면 이제 그 당시에 구청 질문 때 구청장님이 말했던
그 뭐죠 마을버스 공영제? 지금도 그 얘기 하던데? 차라리 그걸 하시는 게 더 저는 적합한 정책적 고민인 거지. 셔틀버스는 말 그대로 문화체육회관이나 문화시설. 그러니까 공단이 운영하는 뭐 서대문 형무소나 이런 데를 오고 가게 편의성을 주기 위해 만든 거지. 그러니까 카페 뽀뽀도 그러니까 공단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요. 다시 정리를 얘기하면 하면 구청이 운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를 한다는 거는 구청이 운영하겠다는 거고요. 그치.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공단에만 석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성동구 사례가 그래요. 성동구 뭐 어떻게- 성동구가 구청에서 구청에서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조례도 있고 그리고 예산도 반영해서 성공버스인가? 서대문 공공시설버스. 뭐 그런 식으로. 성공버스라고 해요. 성동 공공버스. 네, 그러니까 성동에 있는 공공기관들 순회도 하고 그치. 문화시설도 하고 그치. 그 대신에 중간에 거기는 병원도 돌고 음. 그러니까 주민들이 편의를 느낄 수 있을 때를 도는 그게 내용인데 지하철도 돌아요. 그래서. 서대문구의 지금 조례나 현재 공단이 운영하는 걸 보면 관광- 100% 관광객들 아, 그러니까 서대문 주민이 대상이 아니에요. 그치. 이런 내용 대상은 누구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치, 이거에 그치.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께서 굉장히 이거 우리가 제시했던 거는 성동구 사례다. 그치. 이런 건데 여기 갖고 온 내용들이나 데이터도 없고 그냥 조례만 딱 해가지고 그냥 잘 되고 있습니다. 월 지금 이거 이용하신 분들이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성동구의 공공버스 요거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지금 그러니까 소송원이나 김기준 의원이 하는 것처럼 주의사고원도 한번 그 사례를 운영하는 사람 내지는 뭐 이런 운영자들 있을 거잖아요. 그걸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분들을 모셔가지고 이제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인식이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 좀 필요하다고 보고 다만 계속적으로 말하는 서대문구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셔틀버스는 이거는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저는 해결된 문제는 아니다. 이거는 조례를 만들어도 사실상 셔틀버스 자체의 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선거법 문제가 먼저 걸려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면 선거법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모든 문제 해결되진 않아요. 조례를 만들면 조례 선거법은 만들면 해결되죠. 선거법은 아니, 해결되지. 그러니까 셔틀버스 자체 운영에 있어서 이 공공버스와 지금 구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셔틀버스 개념이 달라요. 같은 거야. 아니, 그러니까 크게 같아 보이지만 이제 다르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의회에서 생각을 하는 공공시설용 셔틀버스의 방향에 맞춰서 집행부도 고민해서 갖고 오라라는 그렇지. 게 최근에 있었던 얘기고 그래서 그 올라온 조례가 저는 이제 보류하고 그 내용을 꽉꽉 채워가지고 다음 회기 때 수정을 해가지고 합의를 봐서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이 내용이 다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다. 부결시키자 이랬어요. 그러니까 부결을 우리 의회에서 한다는 거 제가 그래서 얘기를 했죠. 부결을 한다는 거는 우리 의회 이미지나 여러 면에서 셔틀버스에 대해서 그럼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사람들이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부결을 하지 말고 차라리 집행부에서 다시 협의를 봐가지고 발의를 하든 의원 발의를 하든 하기 위해서 집행부 차원에서 철회 요청하는 형태로 그림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철회를 한 거예요. 이번에 철회됐더라고. 이거 담당 부서는 어때요? 교통행정과. 근데 그러면 이거 제가 너무 보건소를 뭐라 해서 그러지만 교통행정관 캐파가 안 넘친대요? 그러니까 지금 구청에서 운영을 하는 버스들이 있어요. 그 출퇴근용 버스 있죠. 있고 막 그런 거를 활용하겠다라는 게 현재 상태예요. 근데 알겠습니다. 성동의 사례는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인데 그렇지. 서대문구가 제시한 조례상에 보면은 9시부터 6시예요. 9 to 6.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냐 이런 그런 얘기도 있죠. 자, 알겠습니다. 되게 길게 얘기해도 배고파요. 그리고 저는 이것만까지는 하나. 우리가 이제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구가 카페를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저는 지금 마을버스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공공버스에 대한 고민은 저는 그 비슷한 맥락에서 또 해봐야 된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마을버스 공영제를 아예 전면적으로 시행할 거면은 그것까지 더 고민해서 저는 진행했으면 좋겠다. 권한이 없습니다. 오케이. 그것까지는. 근데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 어차피 마을버스는 적자 나면 돈 들어가는 거고, 셔틀버스도 어차피 돈 들어가는 거고, 결국은 우리 돈 들어가는 건 똑같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는 선택을 할 여지가 있는 것이지 이게 뭔가 경쟁 관계는 아닐 것이다. 어차피 왜냐면 마을버스 적자 나면 우리 돈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어쨌든 우리 돈 들어가서 운영해야 돼. 이게 다 우리 돈이야. 우리 주머니야. 왼쪽 주머니야, 오른쪽 주머니 차이지 어떤 식으로도 우리 주머니라고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렇게 운영을 했을 때 결국은 이제 여러분 그냥 이걸 공영 마을버스로 바꿀 것인가 아니면 얘를 없애고 이 마을버스를 그걸 더 늘릴 것인가 이게 선택은 결국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거다라는 이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0억이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라 공공버스를 운영하면은 10억보다 더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이 그 마을버스 운영 자체만 10억이면은 공공버스를 운영하면 당연히 또 당연히 되겠죠. 그거는 그게 더 마이너스가 되죠. 근데 이것 때문에 이만큼이 마이너스가 되는 건 어차피 마이너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공버스를 운영한다고 같은 10억에서 마을버스 7억 여기 3억으로 나눈 게 아니라 10억은 그대로 마이너스고 여기에 뭐 3억이 더 붙는 그럴 수 구조인 있죠.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요 셔틀버스는 마을버스가 없는 안 다니는 약간 사각지대부터 이렇게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런 거잖아 사실. 겹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요. 사각지대라기보다 공공 시설을 이용을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경우들. 마을버스가 사실상 잘 안 다닐 수도 있는 곳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경쟁으로 봐야 그렇게 될 볼 수는 것인가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러니까 너무 주민들이 대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 이 모든 사업은. 근데 지금의 서대문구의 셔틀버스는 관광객 유치 차원이에요. 이거는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촌에 방문한 외국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폭포 카페까지 올 수 있게끔 제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틀이 그래요. 관광객이 이제 그치,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대상을 정확하게 하고 셔틀버스라고 하더라도 무료로 외부인들한테 제공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 한 번 타면 다 돌 수 있게끔 뭐 예를 들어서 저기 유럽이나 이런 데 갔을 때 뭐 서대문- 트램 할 때 투어. 이게 막 버스. 이거 그러니까 서대문 패스를 만들어갖고 줄 예, 수도 있어요. 차라리 그런 식으로 QR 코드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확인하고 들어간다든지 성동이 그러고 있어요. 너무 사례가 좋아. 여기만 따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가 있긴 있어요. 어르신들 장애인용. 네. 그것도 이제 그걸로 아마 가게 될 거예요. 하게 이제 돼요. 통합해서 운영을 해야죠. 그리고 왜냐면 그것도 근거 조례가 없고. 자, 그러니까 문화체육관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아예 셔틀버스. 이거는 우리 또 토론회와 또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하는 것으로 미루고 배가 너무 고프다. 이제 다음 시간 다뤄하는 것으로 네. 빨리 끊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길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정기 편성 시간을 넘어가가지고 유튜브로 더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길게 시간 같이 해주신 우리 월간 주의사공원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뭐 풍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서 좋습니다. 어쨌든 뭐 약속된 것도 우리 토론회도 한 2회 정도 또 나올 것 같고 그래서 너무 기대되고 그러네요. 네. 지금까지 주민서대문의 황원이었고요. 네, 차승현이었습니다. 월간 주의사 그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